자, 이제 비교 방식 관련한 문제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다시 기본 가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등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 물건하고요, 기존에 거래가 됐던 사례 물건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때 비교 요인은 사시, 지계, 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해 왔던 얘기인데요,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 지계, 면이라고 하는 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앞에서 봤던 주제, 집합 건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해서 아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것은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 그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좀 빈도가 작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집합 건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대상,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의 범주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이라고 하는 거 딱 한 번 나와서 대단히 어려웠던 주제죠. 그래서 산림은 일반적으로 산지와 임목, 자, 산지와 임목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산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산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니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목, 나무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 근데 이제 소경목림이라고 하는 거, 자,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목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지름이 되게 작은 나무, 어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물론 일괄해서 평가를 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해서 이거 몰라도 돼. 자, 중간에 한번 나왔던 주제인데 이건 비우고 가시. 나머지 잘하는 게 중요해. 나머지 잘하는 거. 어려운 걸 하려고 쇼부를 치면 안 돼요.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아까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할 때, 자,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적에서 3년, 그 밖에 지역에서 5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준 가격을 정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 지계, 면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 지계, 면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정 보정치 구하는 방식. 자, 일단은 모든 얘기는 분모값에 뭐가 들어간다? 사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 기준점이 뭐가 된다?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 물건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겠고요. 사례가 기준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정 보정치만 계산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례 물건의 가격 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정 보정치가 되게 된다. 나머지도 간단해. 지역요인 비교치. 만약에 인근 지역 말고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례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분의 대상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 이런 의미를 갖게 될 테고, 개별 요인의 비교치 역시 사례분의 뭐가 된다? 대상,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요 얘기를 하나 살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치, 자, 사례분의 뭐가 된다? 정상. 그래서 만약에, 자,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예시를 해줘요. 자, 정상 가격보다 5% 저가의 거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게 사례가 얼마가 돼?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사례가 95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95분의 100이다. 이걸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다시, 그러면 정상 가격보다 5% 고가의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분모값이 뭐가 돼? 105가 될 것이고 분자값이 뭐가 된다? 100이 되게 된다라는 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냥 가서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면 안 돼. 항상 사례가 뭐가 된다? 분모가 되게 된다. 정상을 100으로 봤을 때 5% 저가의 거래가 됐다면 사례는 95가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은 얼마가 된다? 100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할 테고, 5% 고가의 거래가 됐다라고 전제가 되면 분모값이 105가 될 테고 사례가 뭐가 된다? 100
8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이렇게 미리 제가 자료에다 만들어놔서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할 때 똑같은 식이야. 대상의 사례보다 4%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1.04로 해석하면 돼. 대상이 사례보다 3% 열세다. 그럼 이제 바로 얼마? 0.97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 이건 이제 공식에 관한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바로 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개별 요인도 똑같죠. 대상의 사례보다 4% 우세하다라고 전제가 쌓이게 되면 1.04. 그 다음에 대상의 사례보다 3% 열세다. 그러면 0.97.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곱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게 되면은 실제 거래 사례 비교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지계면 요소만 쭉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1.04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중에서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사정 보정치야.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분모값이 뭐가 되고 사례가 되게 되고 분자값이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 되게 된다. 분모값이 사례가 되고 분자값이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 잡아 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자 바로 사례가 5% 자,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95분의 100이라고 하는 거. 자, 사례가 정상보다 5% 높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105분의 100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정 보정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충 눈치를 채게 되는데 사정 보정치 계산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될 것이고요. 자,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데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구하시오. 근데 뭘 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럼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해서 자 먼저 자 지금 보니까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 사례 가격을 먼저 찾아봐야 돼. 사례 가격이 지금 얼마? 3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얼마가 돼? 3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정 보정치를 보니까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사정 보정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지역 요인 보니까요.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 그러니까 지역 요인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유사 지역일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지만은 인근 지역일 때는 지역 요인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니 문제 줄 때 대부분이 인근 지역을 줘요. 왜냐면 너무 문제가 덩치가 커지니까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5% 열세. 그럼 간단한 거야.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시점 수정 요인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기준 시점이 2018년 9월 1일이고, 자, 거래 시점이 2018년 3월 1일. 지금 어디 지가 변동률 여기 나와 있구나. 4%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점 수정에다 뭘 해줘야 돼? 1.04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역 요인은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 보니까 얼마? 5% 열세라고 돼 있어. 그럼 뭐라고 표시해야 돼? 0.95라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고요. 면적 요인 비교해 봐야 되죠. 자,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거죠. 사례가 지금 얼마냐면 100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대상이 얼마? 120. 그래서 사실지계면에서 100분의 12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억 곱하기 시점 수정 4% 상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4 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똑같았었고 개별 요인에서 지금 보니까 5% 열세니까 0.95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면적 요인 1.2가 되죠. 100분의 120이니까 1.2를 계산하게 되면 이 대상 물건 3억 곱하기 자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겁나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30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대신 논의의 전제가 사시지계면이라는 것이 먼저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요소를 검토해 볼 때 먼저 사정보정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사정보정치 정상지가보다 5%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럼 95분의 100이 돼야 되고 정상지가보다 5% 비싸게 거래가 됐다. 그럼 105분의 10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딱딱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 그래서 자, 두 가지 단계죠. 일단 사시지계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시지계면에 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정보정 제일 어렵습니다. 사례분의 정상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미리 외우고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5% 저가면 95분의 100 이렇게 가고 5% 고가의 거래됐다 그러면 105분의 100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문제를 뭐 풀어보고 말고 계산기 두들기고 말고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 열세 그러면 어떻게 0.95 5% 우세하면 얼마 1.05 이런 식으로 아예 다이렉트로 치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 문제 거의 30초 안에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혀 계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토지의 가격 중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한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얘기할 게 없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이 그냥 임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비준 임료라는 용어 생각하셔야 돼. 비준 가격, 비준 임료. 앞에서 적산 가격, 적산 임료, 비준 가격, 비준 임료, 수익 가격, 수익 임료라는 용어.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괄호 넣기에는 없어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 왔기 때문에 용어 정확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 이 임대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 이렇게 가야 되지. 나머지 사시지계면 똑같이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갖고 출제하지 굳이 임대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출제할 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적산 임료라든가 또는 뭐가 있지?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임대 평가는 자, 보조적인 지표 수단에 해당이 된다. 주된 평가 방법은 뭐를? 임대 사례 비교법. 요 얘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은 임대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르게 된다. 요 얘기로 얘기가 다 귀결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 다시 갑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방식의 일종인데 다만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시장성의 원리에 따랐던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게 되지만은 이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떻다? 이것은 지금 자, 비교 방식은 맞지만은 최소한 뭐는 아니다. 바로 시장성이 원래 따른 것은 아니다. 자, 과거에 거래된 사례, 임대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임료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먼저 비교 표준지 선정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지 개그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다. 그래서 자, 요 근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게 비교 표준지 선정 방법. 자, 지금 대상 토지하고요. 가능하면은 당연히 인근 지역에 있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요. 용도 지역이라든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떻다?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인근 지역에 용도 지역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 그러면 유사 지역에 있는 비교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같은 용도적의 지가 변동률. 딱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 근데 이게 마땅치 않은 경우에 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완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본에 익숙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해당 용도적의 지가 변동률을 시점 수정해서 대입하고요. 나머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도구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게 된다. 자,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원칙은 뭘 가지고 지금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적정한 실익 거래가가 있다라면 도시지역에서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적정한 실익 거래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활용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토지의 가격, 가액,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요인이 빠집니다. 이유는 바로 제곱미터당 토지의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면적 요인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상 토지를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라고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럼 표준지가 두 개가 나와 있어. 자,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요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 해서 용도적이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출발점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야?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5% 상승. 어떻게 표시해야 돼? 1.05 이렇게 가야 돼. 5% 상승하게 되면 얼마? 1.05라고 표시해 줘야 된다고.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5% 우세하면 1.05, 5% 열세면 얼마? 0.95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업적을 봐야 되죠. 왜? 자, 비교 표준지가 상업적이니까 당연히 상업적을 봐야 될 것이다. 해서 자, 시점 수정에다 얼마? 1.05를 해주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지. 시지개그 이 순서에 따라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5% 상승하면 미리 1.05를 곱한다. 5% 하락했다. 그러면 0.95를 곱한다라고 하는 게 미리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멀뚱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가 답 안 나옵니다. 1.05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검토해 보니까 자,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 깔아주고 있죠. 복잡하니까 빼주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면 어떻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인근 지역은 어떻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금 개별 요인 보니까 10% 우세라고 돼 있죠. 그럼 뭐가 돼? 1.1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밖의 요인은 보정할 사항이 없어. 그럼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계산기 두들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이건 바로 답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는 능력을 손가락이 멀쩡한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 구조 뭐라고요? 시지 개그라는 이 공식을 얼마나 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10% 우세하면 얼마? 1.1, 5% 열세하게 되면 뭐라고요? 0.95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231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 정도 문제가 겁나 어려웠던 문제야.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거 할 때 5% 우세한 뭐라고요? 1.05, 5% 열세한 뭐라고? 0.95.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된다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안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문제를 문제집을 또 사서 푸는 분도 있고 별짓을 다 할 텐데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냥 공식 기본 문제 하나만 틀을 정확히 잡아놓고 5% 우세 5% 열세 10% 우세 10% 열세 이런 기본 틀 자체를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야 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걸 미리 외워야지. 가가지고 그냥 10% 우세면 뭐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 그래서 얘는 면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가 있었어? 면적 요인을 고려했었죠? 사시지계면 이렇게 갔었고, 얘는 뭐라고요? 시지개그라고 하는 거. 시지개그. 이걸로 그냥 바로 끊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지개그,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시지개그,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게 되면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스토리가 이렇게 갔었죠. 요거부터 가볼까요? 자,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이다.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때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방법, 사례분의 정상이라고 해서 아예 예시값을 외우자고 그랬어. 자, 이 사례가 정상보다 5% 저가의 거래가 됐다라는 식의 명제가 주어지면 95분의 100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된다. 5% 고가의 거래됐다. 그럼 100분의 105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사례가 사례보다 대상이 4% 우세 그러면 1.04, 3% 우세 그럼 뭐가 된다? 열세 그러면 0.97 이런 식으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서 답을 맞추자는 건데 가서 읽어보고 의미를 새기고 이게 뭘까 웃기고 자빠져 있네지. 1분 안에 문제를 풀어가려면 미리 이게 준비가 돼야 돼. 미리 이게 준비가 돼야지 1분 안에 풀 수가 있고요. 요것만 세팅되면은 계산 문제들이 진짜 축복받은 문제입니다. 한 8문제 내에 보통 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어려워도요. 나머지는 그냥 20초, 30초 안에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그럼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의 기본 틀은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푸는 사람은 이게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못 푸는 사람 뭐야? 이게 준비를 못 해. 그래서 사정 보정치를 하면서 막 생각을 해. 사례분의 정상 5% 열세, 5% 저가의 거래가 됐다. 95분의 100이라고 하는 거. 5% 고가의 거래가 됐다 뭐야? 100분의 105라고 하는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걸 외워야지 문제 풀어갈 때 지금 20초, 30초 만에 해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지계면을 중심으로 보는 거래 사례 비교. 그리고 얘는 항상 주의하셔야 게 면적도 어떻다? 고려 요소가 되게 된다. 항상 분모는 뭐가 되고 사례가 될 테고, 자, 분자는 대상이 되게 된다. 감정평가 의뢰 들어온 대상 물건이 분자값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 보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료 주된 평가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비교 표준지 먼저 선정해야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동일한 용도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인근 지역, 그리고 동일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것과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지 개그 이 순서로 간다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지 말고 계속 지금 했던 얘기를 단순 반복을 하라고요. 외우기 힘들겠지.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노력하셔야 돼. 그냥 어차피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암기 얼마나 됐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없어요. 힘들어도 가셔야 돼. 할 때까지 해보는 거야. 제발 문제 뭐 풀어보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개념 자체를 외울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방식 관련한 문제까지 설명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수익 방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